지난 상승장 수도권의 신도시들은 투자 열풍으로 뜨거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천만 원씩 오르며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에 주목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파주 운정 신도시는 GTX 개통, 신도시 개발 호재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GTX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은 서울처럼 올라간다는 기대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영민, 김혜지 부부도 이런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고향에서 전세로 살던 이 부부는 전세 재계약 때 보증금이 9천만 원 이상 오르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비싸게 주고 전세 연장하느니 차라리 우리 집을 마련하자. 부부는 고향의 전세 보증금과 부모님께 빌린 5천만 원, 신용대출 4,500만 원, 주택담보대출 4억 7천만 원을 끌어모아 총 7억 8,500만 원의 운정신도시의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매매 가격에서 1,000만 원이라도 더 깎고 싶었지만 지금 그러다가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도 있다는 부동산 사장의 말에 가계약금부터 보냈죠. 드디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 됐습니다. 계약날 부동산 사장은 말했습니다. 지금이 최저 가격이에요. 내년에 무조건 10억 갑니다. 처음 집을 매수하는 거라 걱정이 됐던 부부는 이 말을 듣고 행복했습니다. 부동산 카페에서도 운정은 GTX로 계속 오른다는 글이 쏟아졌고 댓글엔 국민평형은 10억도 갈 거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022년 이후 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2배 넘게 오르면서 한 달 이자만 195만 원으로 뛰었어요. 갑자기 100만 원가량의 추가 지출이 생긴 거죠. 하지만 당시 부동산 커뮤니티와 운정신도시 카페 분위기는 여전히 희망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집값은 오를 거고 실거주라 상관없다. 이런 말들이 줄을 이뤘죠. 문제는 이후 집값이 계속 하락했다는 겁니다. 5억 5천만 원, 심지어 5억까지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3억을 잃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월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가는데 집값도 3억 이상 떨어지자 부부는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지만 이자로 고정 지출이 너무 심해지자 외식이나 여행을 가기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모든 생활이 담보대출 이자를 갚는 데만 집중되었죠.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 거라는 행복 회로를 돌리던 부부는 어느새 부채로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2025년 5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실거래됐는데요. 많이 회복했을 거라고 믿으면서 네이버 부동산 거래 가격을 살펴봤죠. 5억 9천만 원, 아직도 매수했던 가격보다 2억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오르는 건 기대도 안 하고 이젠 본전만 찾아도 좋다는 영민님 부부의 운정신도시 투자 실패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 말고도 파주 운정에는 많은 투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최근 GTX 개통 소식이 알려지면서 운정신도시가 다시 주목받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GTX 개통 후 운정의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7억, 8억을 불렀던 아파트가 현재는 5억대로 뚝 떨어지거나 거래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 중에서도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파주 운정 부동산이 어째서 이렇게 빠르게 식어버린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기대감과 이미 반영된 시세입니다. GTX 호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부동산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특히 2020년, 2021년 저금리 시기 운정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투기 수요까지 몰리며 비정상적으로 급등했죠. 예를 들어 센트럴 푸르지오의 전용 84타입은 2020년에 9억 1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호재가 실제로 실현되자 이미 가격에 반영된 기대감이 빠지면서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쉽게 말해 미리 너무 비싸게 샀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일산과의 연쇄 효과입니다. 파주 운정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고향 일산의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킨텍스역 인근 아파트는 2025년 지금 10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일산이 이렇게 주춤하면 상대적으로 더 먼 운정의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입주 물량입니다. 운정 신도시는 2025년,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쏟아지면 기존 아파트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매물이 쌓이고 가격은 더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입니다. 2020년식 3042세대 최고 29층입니다. 운정 3지구에 인접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GTX 운정역 개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했던 곳입니다. 신축 아파트인 만큼 전세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9억 7천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7억 1,500만 원 선에 거래되면서 2억 6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 분양가는 3억 8천만 원으로 상승장일 때 분양가 대비 6억 상승했는데 최근 최고가 대비 2억 6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서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113동 6층 매물이 매매가 9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6층 매물이 7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거래 매물과 최고가 매물이 동일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2억 6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우선 앞서 9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 84, B타입 매물이고 최근 7억 1,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C타입 매물입니다. B타입과 C타입 평균 거래 가격을 비교해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시세가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입별로 어느 정도 금액 차이가 나긴 하지만 최고가였던 11억 9,700만 원에 비해서는 무려 2억 6천만 원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화성파크 드림 시그니처입니다. 2020년식 1047세대이고 운정 신도시의 아파트 중에서도 거래량이 높은 단지입니다.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초등학교도 가깝습니다. 거리는 조금 있지만 운정 3지구와 GTX 호재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상승장에서 운정 화성파크 드림 시그니처 714동 25층 매물이 9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아파트의 84타입 분양가는 4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14층 매물이 5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4억 이상 하락했고 분양가 대비 1억 1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4억 이상 하락한 게 정말 맞는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가에 거래됐던 이력을 보면 714동 25층 탑층 매물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은 14층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이 탑층 매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탑층 매물은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됐는지 살펴보니까 24년 10월에 25층 매물이 6억 6,500만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동일 기간에 거래됐던 다른 층 매물들 시세가 5억 초반이었던 걸 보면 확실히 탑층 매물이 1억 5천만 원가량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건 맞습니다. 이 아파트 25층 탑층 매물의 최고가는 9억 5천만 원이었고 가장 최근 탑층 매물이 6억 6,500만 원에 거래됐으니까 최고가 대비 3억 정도 하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4타입 탑층 기준 매물로 나와 있는 시세는 7억 1천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으로 고점 대비 2억 이상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파주 운정 아파트로 분위기를 먼저 정리해보면 현재 이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 중 급한 분들은 적당한 가격에라도 처분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고 조금이라도 최고가에 가깝게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셨으면 이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를 판단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신축 아파트 분위기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보다 새로 짓는 아파트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구축 아파트보다 찾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파악해 보시면 앞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떨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역의 신축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47대 1, 84타입 최고 경쟁률 200대 1을 넘었던 디에트르 에듀타운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 4억 9천만 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비교적 저렴했던 아파트인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84타입의 경우 분양가가 4억 9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붙어 있는데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운정 신도시에는 신축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 시세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현재 파주 운정에는 분양권 상태로 나와 있는 매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디에트르 에듀타운도 최초 당첨일로부터 3년간 전매 제한이 걸려 있었지만 입주가 진행됐기 때문에 일반 매물처럼 정상 거래가 가능합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어도 정상 거래가 가능한 분양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는 운정 신도시입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파주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파주의 미분양 매물 현황을 살펴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분양 매물이 적정 수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축 세대의 분양이 상승기 때 진행됐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속에 대부분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파주에서는 2020년부터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계속적으로 많았습니다. 27년까지 쭉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은데요. 공급이 많았음에도 분양 시기가 좋았고 적정 금액대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파주의 전세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매매 지수를 보면 하락을 멈추고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는 24년 6월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지수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좁혀지다가
매매 가격도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주는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강북 접근성이 좋고 대규모로 신도시를 개발한 곳이고 GTX 개통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상승장에서 상승폭도 컸고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장에서 그만큼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락장 이후 일부 신축 단지들에서 가격 회복세를 보이면서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세 대출 규제, 갭투자 대출 규제 등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또 2021년 최고가에 비해 최근 거래가가 급락한 아파트들이 많으며 이는 미분양과 금리 인상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GTX 호재가 생각보다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운정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안고 있습니다. 향후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를 타게 되면 운정 신도시는 다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격 하락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